자, 네, 차지철 역시 5.16 쿠데타 당시에 박정희 장군과 박종규 소령과 함께 찍힌 사진으로 유명합니다. 공수단 중대장이었던 이 차지철 대위는 박정희 장군의 경호장교로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1962년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는데요. 이후에 바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예. 1963년 전국구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내리 사선 의원을 했습니다. 1969년에는 국회 외무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예, 아까도 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 오른쪽에 네, 지금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저게 사람. 공수부대 네. 옷이었나 보죠? 네네. 예. 저때 나이가 26이나 7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69년에 35세 35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외무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의정사상 최연소 상임위원장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차지철 씨가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74년 8월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으로 박종규 실장이 물러난 후 바로 경호실장에 임명됐죠. 차지철은 임명 직후인 74년 11월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실에 차장과 행정차장보, 작전차장보를 두도록 직제를 개편해 버렸습니다. 예,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또 어쨌든, 시행령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시행령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전가의 보도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경호실장은 차관급이었는데요. 차지철 실장 때부터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 육군 중장이나 소장을 경호차장으로, 현역 육군 준장을 차장보로 보임했습니다. 예. 훗날 대통령이 되는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모두 차지철 실장 밑에서 경호실 차장보를 지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찍힌 사진인데요. 예, 지금 저 사진이요. 예. 차지철 경호실장 옆으로 전두환 작전차장보, 그리고 예. 노태우 행정차장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뭐 저런 시절이 다 있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다 차지철 그 밑에 서 있었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네요. 나이는 뭐 전두환 씨가 차지철보다는 3살, 노태우 씨는 차지철보다는 한 2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육사 11기거든요. 그렇죠. 예, 11기라는 게 이제 정규 육사, 그러니까 육사가 4년제로 자리 잡은 예. 첫 이제 기수가 11기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뭐 6개월, 1년, 길게는 몇 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전까지는 이게 정형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기부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있겠네요. 정규 육사의 4년제 육사의 첫 생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차지철은 육사 출신이 아니군요. 예, 차지철 씨는 육사 12기를 시험을 봤다가 낙방을 해서 육군 병사로 입대를 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갑종 간부 후보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사로 입대한 사람들 중에서 장교로 선발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장교가 됐던 그럼 그렇게 됐다가 네. 이 5.16 쿠데타를 할 때 박정희의 경호장교로 쿠데타에 가담을 하게 됐고요. 했다가 저렇게 출세를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 찍힌 게 이제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서 쿠데타 지지 저기 행진을 했던 건데요. 그 쿠데타 지지 행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 당시 대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얽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보다 나이도 적고 그 정규 육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 같은 것도 컴플렉스가 갖고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다가 현역 장군들이나 이런 거를 자기 밑에 차장으로 보임한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거. 육사 출신 장교들을 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지철은 1976년 2월에는 또다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작전차장보가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휘 감독이라는 말이 또 이때 나오네요.
그리고 1978년 12월에는 대통령령인 수도경비사령부 설치령을 개정해서 수도 방위를 담당한 수경사가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지역인 특정 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 활동을 할 때는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실장이 수경사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차지철은 경호실과 경호부대를 사실상 사병 집단화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차지철 실장 지휘를 받는 경호부대 장교들의 행사복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일반적인 장교 복장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좀 일반 군복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네. 뭔가 조금 더 때깔이 난다고 좀 할까요? 독일 군복 예, 비슷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부대다.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점들 들어서 차지철이 경호실과 경호부대를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대로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또 차지철은 한때 포병부대까지 경호실 아래 두려고 시도했는데요. 예.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이 시기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뛰어넘어 막강한 정예병력을 거느린 군사 집단이자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정보기관으로 행세했습니다. 실제 정보 수집 권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이제 정보 수집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 포병 부대를 네, 경호실 안에다 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포병이라고 하면 공격 무기 아닙니까? 그 뭐 보통 예, 그렇습니다. 경호실은 네. 이제 지키는 그런 네. 조직인데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뭐 쳐들어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실이. 네. 이 차지철 실장은 자신의 방에다 각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표어를 붙였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대통령 경호위원회라는 특별기구까지 만들었는데요. 예. 이 경호위원회는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내무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위원을 맡았는데요. 이 차지철 경호실장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그 자신의 위세가 그만큼 이만큼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줬던 거죠. 그렇겠죠. 예,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정원장, 뭐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걸 다 네. 경호실장 밑에다가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호부대는 탱크와 장갑차, 헬리콥터 등의 각종 화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차지철은 당시 경복궁 안에 주둔하던 경호부대 30경비단 연병장에서 매주 한 번 국회요인과 정치인, 각부 장관, 군 장성 등을 불러다가 국기 하기식이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규모가 작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걸 매주 진행했던 건데요. 차지철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박정희 대통령에 이은 정권의 2인자라는 걸 확인시켰던 겁니다. 국기 하기식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일반인들은 국기 하강식이라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예,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 경복궁 안에 어떤 이런 것을 할 주둔하고 수 있었습니다. 있는 연병장이 있었고요. 그렇게 큰 공간이 있었습니까? 뭐 아주 넓은 뭐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예. 그 앞에다가 이제 전차라든가 장갑차라든가 이렇게 저기 세워놓고 그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탱크나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서 이 사열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사열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경호실장이 경호실장이 사열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권력기관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지철 실장은 5년 2개월 동안 경호실장을 지냈는데요. 네. 이 시기 각종 월권을 저지르면서 대통령 비서실 또 중앙정보부와도 갖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정치에도 관여해서 야당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대응했는데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을 주도했고요. 1979년 10월 부마 사태가 일어나자 군의 명령 개통을 무시하고 시위 진압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예, 별거 다 했네요. 예, 무소불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골마 터진 것이 바로 12.6이었는데요. 이날 차지철은 대통령 신병 경호에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예, 아까 뭐 각하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권력 싸움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경호의 필수적인 조치는 허술하게 했던 거죠. 예. 차지철은 총에 맞은 박 대통령을 버려둔 채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결국 자신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사살됐습니다.
차지철뿐만 아니라 이날 경호관들의 근무 태도는 전반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경호 업무를 중정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자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하다가 중정 직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네. 예. 이날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경호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를 빙자해 권력 노름에 탐닉하다 자신은 물론 유신 정권의 명줄까지 재촉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한 사진이라서 네. 지금요 네. 오른쪽이 김재규가 네. 지금 그리고- 총을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옆이 김계원 비서실장.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정면에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